기억나세요? 처음 어떻게 좀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980년에 대한석유공사를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90년 1분기에 사표를 내서 유리 사업을 했습니다. 유류. 네. 이제 일명 석유 배달라는 걸 해서 조금 이제 시설을 좀 잘 갖춰서 남부달보다 경쟁력 있는 거를 해갖고 시장에 이제 접도를 좀 빨리 했죠. 고객 확보를 좀 지금으로 하는 고객 확보를 그 AI를 안 깔았지만 까는 식으로 해갖고 네. 고객이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고객이 선택의 여지를 드린 거죠. 저희가 그래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다 보니까 매출 신장이 됐고 잉여가 됐고 그것이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됐고 이제 이렇게 와서 크진 않지만 이제 그냥 이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사업을 해서 다 성공한다면야 참 좋겠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앞서 조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남들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그런 좀 전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난방유가 연탄이었다가 기름으로 이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배달하는 과정이 거의 통이나 드럼통이었었어요. 드럼통. 네. 근데 그 드럼통에는 그 소위 그 숫자를 잴 수 있는 레벨 게이지가 없는 거예요. 오, 네. 그 양이 얼마 들었는지. 그러니까 손님들은 고객들은 선택이 없이 그냥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로 이후에 저희는 그 홈놀이를 매입을 제가 그때 당시 해서 좀 비쌌지만 그건 숫자가 나와요. 오. 지금 저 주의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앵커 선생님께서 보셔도 몇 리터가 나왔고 얼마치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인지도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데 상당히 좋은 위치를 확보하게 된 거죠. 정직하고 또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네. 또 한 번 사업 수완이 발휘가 된 곳이 바로 지금의 사업장 부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반대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일단 그 모 정유사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해서 다 해놨어요. 근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어떻게 우연치 알고 그걸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됐고 제2, 제3, 제 한 9 부지까지 다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사업에 성공도 하셨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경제적으로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과 좀 이제 편안하게 생활을 하셔도 충분할 텐데 참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물 마시듯이 봉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뭐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유년 시절에 그런 참 저만에 갖고 있는 그 애완 그런 걸 늘 갖고 살다 보니까 네. 작지만 이것이 좀 그들에게 또 받으신 분들에게 좀 치욕적이 아닌 정성과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면 작지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미랄이 돼서 다른 분들도 따라도 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내세워서 뭐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많은 지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아니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실제 댁에는 에어컨이 없으신데 시설원의 에어컨을 바로 그냥 사드렸다는 또 그런 일화도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었나요? 그게 이제 그 고아원인데요. 네. 거기를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했었는데 가니까 더웠는데 그 에어컨을 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친구들이 창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뒀다가 곧장 이제 그 전자제품에 가서 계약을 해서 거기 이제 설치를 해드렸고 전장 뭐 우연치 않게 보니까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네네. 저희는 아파트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에어컨을 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화를 좀 자세히 어디서 봤는데 그
아이들이 수녀원 선생님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서 창문을 이렇게 네, 열으셨다고. 그게 좀 이게 뭐지? 에어컨을 왜 안 틀고 창문을 여시지? 그래서 그게 동기가 네. 됐는데 이제 오래됐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지금 앵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겠죠. 뭐 지금도 실은 그게 깔려 있어서 뭐 제 주머니에 돈이 사실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스스로도 과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도깨비 쌀통의 주인공이신데요. 수원 메탄 3동 주민센터에는 쌀이 필요한 시민분들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도록 쌀통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쌀통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세월이 된 얘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앞에서 말씀 쭉 드렸던 것들을 연결이 된다면 그런 유년 시절에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 즉 부모가 있는데 그 밥을 못 먹는 아이들, 또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직계상 다 자식이 돼 있으니까 네. 어렵잖아요, 그죠? 네, 지원은 받지 못하네요. 지원을 못 받으시는 네, 거죠. 사각지대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고문이라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이걸 할 테니 쌀을 좀 댈 테니 나의 이름을 꺼내지 말고 표시내지 말고 좀 하자.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가마니 정도는 들어갑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2가마니 반이 매달 나가게 됐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그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많이 이제 그 가방을 메고 와서 담아가시는데 한 번 누르면 한 2대 정도가 나오는 그걸 도깨비 쌀통이라고 이제 일명 줬던 건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는 제가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린 학생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걸 한번 해보자. 근데 성공이 됐어요. 성공이 돼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지금 많은 동사무소에 있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쌀통의 기원이 네, 기억을 된 했죠. 일이죠. 네,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네요.